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5가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연금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백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연금도 부부가 함께 받으면 훨씬 더 노후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연금 맞벌이라고 하는데요. 부부가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사망 이후에도 그 배우자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퇴한 선배들의 얘기는 부부연금을 들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회사원 남편, 전업주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역 시절 외벌이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외벌이라고 해서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인 아내도 이미 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10년 이상 부으면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만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임의 가입기간을 합쳐도 10년이 안 된다면 60세에서 65세까지도 이미 계속 가입기간을 통해서 10년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 맞벌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공백 기간을 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늘 정기적으로 받던 월급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를 소득 공백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 공백이 있는 기간을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재직 중에 이 소득 공백 기간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게 다반사인데요. 왜냐하면 퇴직하고도 얼마든지 재취업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닥쳐서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준비하냐 하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노령연금을 앞당겨 수령할 수도 있고 살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각자 처한 상황과 보유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요. 분명한 것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무기를 찾아서 이 소득의 공백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퇴 전에 빚을 다 정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은퇴 전에는 전부 대출은 갚고 싶었어요 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은퇴하면은 당장에 필요한 재원은 연금인데 그때 이 빚을 갖고 있으면 그 빚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60세의 빚이 평생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 빚은 60세 전, 특히 퇴직 전에는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요,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거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갚겠지 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월급이 딱 끊기는 순간에는 이 담보대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퇴직이 눈앞인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사하는 거예요.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거를 다운사이징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사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 남아있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합 방식의 주택연금인데요. 대출한 대 50%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만 담보로 설정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혼합 방식입니다.
인출 한도를 많이 설정할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인출 한도 범위 내에서는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의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인출 한도를 대출 한도의 90%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출 한도를 설정한 금액은 일시에 수령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만의 비상금을 만들어 두었는가입니다.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도 없고 배우자 몰래 모아둔 재산도 없다면 은퇴 후에 친구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친구들은 다 은퇴한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친구가 사면 그 다음은 내가 사고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거를 통해서 훨씬 더 관계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상금을 만들어 두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인간관계는 점점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친구 만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현역 때 은퇴 이후에 본인의 용돈을 위해서 비상금을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다고 합니다. 사실 은퇴 후에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현역 때 미래를 대비해서 모아둔 것은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자기 용돈으로 쓰겠다는데. 은퇴 이후에 취미나 여가활동, 친구들을 만나는데도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 쪼그라들지 않으려면 비상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덜 쓰고 불편하게 사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쉽지 않죠. 은퇴자들은 현역 때보다 훨씬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취업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지 않는다면 재직 당시에 들었던 연금, 퇴직금 이런 걸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던 돈을 계속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퇴직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소비를 줄일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많은 부모들이 꺼려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육비를 줄일 수 없으면 다른 생활비를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할 때만이 퇴직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퇴직했다고 바로 평상시에 500만 원, 600만 원 생활비를 쓰다가 갑자기 200만 원, 300만 원 쓰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퇴직을 앞두고 소비 생활을 다운사이징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부연금 준비하고 있는가? 소득 공백 기간을 대비하고 있는가? 은퇴 전 빚은 다 정리할 수 있는가? 나만의 비상금을 모아두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덜 쓰고 불편하게 사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를 퇴직 전에 준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